전국의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주사령부 소속 전략분석가 문성준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외계인의 침략을 경계하기 위하여 지구와 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구의 자전, 그리고 지구 자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지난 시간의 분석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분석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구 공전의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별자리를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전략 분석 시작해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 맨 처음 살펴볼 것은 지구의 공전인데요. 공전은 지구의 자전과 함께 지구의 운동의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배웠던 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전은 뭐였어요? 자전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공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공전 해서 그림이 나와 있죠? 공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한 천체가 다른 천체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건데요.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도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떤 천체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여기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지구 자전을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죠? 하루가 걸렸습니다. 공전을 하는 데는, 한 바퀴 공전하는 데는 얼마가 걸리냐면 자그마치 1년이 걸리죠. 자, 그리고요. 이 공전, 자전 다 중요한 건 뭐였어요? 방향이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방향 어디서 많이 본 방향 같지 않아요? 자, 우리 지구 자전 볼 때 배웠던 방향입니다. 서쪽에서 동쪽 방향, 즉 시계 반대 방향이죠. 자, 내용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요, 지구의 공전의 특징은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에 한 번씩이요? 1년 동안에 한 바퀴씩이요. 어느 방향으로? 서쪽에서 동쪽 방향.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다음 살펴볼까요? 자,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그렇죠? 자전을 하면서요, 공전을 하는데요. 이 공전하는 길은 자기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일정한 길을 따라서 갑니다. 이 일정한 길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공전 궤도라고 합니다. 공전 궤도를 따라서 쭉 돌고 있죠. 다음 살펴볼게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방향은 아까 어땠어요? 서쪽에서 동쪽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같았다는 것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내용 정말 그런지 우주선을 타고 가서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지구와 달에, 특히 지구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그래서 열심히 뱅글뱅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전 방향,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은지 선생님이 합성을 해봤어요. 어때요? 지구 자전 방향과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죠? 선생님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는 거 뭐라 그랬어요? 네, 바로 여기 있는 공전이었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얼마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까? 바로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지구의 공전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구는 방향, 이거 방향 우리 얘기했었죠. 지구 전체를 여기다 그려본다고 했을 때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았어요.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이었죠. 네, 서쪽에서 동쪽이었고요. 이것은 시계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21쪽입니다. 21쪽에 있는 1번 문제고요.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중 지구의 공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은요?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전은 뭐였어요? 특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걸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첫 번째 볼게요. 지구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쓸모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두 번째, 태양을 중심으로, 맞는 얘기네요. 이게 정답일까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3번,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2년에 한 바퀴씩 회전한다. 맞는 것 같지만 어디서 틀렸어요? 바로 여기죠. 2년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1년입니다. 1년에 한 바퀴씩 회전하니까 얘도 정답이 아니죠. 4번 보겠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이라고 하면 지구 자전 방향과 같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네요. 회전한다. 그러니까 이거 정답일까요? 그렇죠. 옳은 것이니까 이게 정답일 겁니다. 5번도 아쉬우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5번입니다.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여 1년에 한 바퀴씩 회전한다. 여기서 1년에 한 바퀴는 맞지만 뭐가 틀렸어요? 여기 있는 자전축이 아니죠.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은 뭐였어요? 바로 자전이었습니다. 정답 뭐예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21쪽에 있는 2번 문제고요.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보기 중에서요. 지구 자전과 공전의 공통점, 같은 점이죠? 을 찾아서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전하고 공전의 공통점. 자전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막 도는 거였죠?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길을 따라서 쭉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첫 번째, 회전의 중심. 선생님 방금 설명한 거죠? 자전은 자전축이 중심. 공전은 태양이 중심. 얘는 달라요. 두 번째, 회전하는 방향. 어땠어요? 자전은 서에서 동방향.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 공전도 마찬가지. 서에서 동방향,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정답은 우선 얘는 맞겠네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1년 동안 회전하는 횟수. 자, 공전은 분명히 한 바퀴예요. 그렇죠? 자전은 몇 바퀴일까요?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다릅니다. 네 번째 볼게요. 한 바퀴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다르죠? 자전은 하루, 공전은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다릅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니은 하나밖에 없겠죠? 네, 보기 나왔다 그래서 여러 개 써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주세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이것은 지구 공전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지구 공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할놀이 모습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경은이는 난 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거지? 라고 했어요. 얘가 경은이군요. 경은이. 정식이가 얘기합니다. 난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 거야. 그럼 얘는 누구예요? 정식이겠네요. 이 친구들은 지금 역할놀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궁금하죠? 자, 머리를 보니까 나오네요. 얘는 태양이에요. 근데 정식이는 뭘까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지구예요.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모습, 즉 공전하는 모습을 역할놀이를 통해서 나타낸 거죠. 자, 이 정식의 손에 보니까 동이라는 표시가 있네요. 이걸 보니까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방향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 방향으로 자전하면서 동시에 공전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교실 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사물함도 있고요. 여기 보면 창문도 있어요.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이 주변에서 보이는 별자리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의 역할놀이에서 경은이를 중심으로 정식이가 운동을 할 때, 즉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운동을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을 몇 가지, 두 가지 고르라고 했어요. 두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요. 지구의 색깔. 색깔 중요했을까요? 네, 운동하는 것과 색깔은 큰 차이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상관이 있었다면 정식이가 얼굴에 색깔을 칠해야 되겠죠? 네, 예, 아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구의 자전. 지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돌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움직여야 되는 것, 생각해야 되는 것. 2번 정답이겠죠? 3번 보겠습니다. 지구의 공전. 그렇죠.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되겠죠? 이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네 번째, 지구의 크기. 지구가 태양보다 커서 이렇게 팔짝 벌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네, 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달 나왔나요? 지금 분명히 이 역할놀이에서는 2명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정답 뭔가요? 그래서 2번과 3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 쉽죠? 우리가 역할놀이를 통해서도 알아봤어요. 자, 22쪽에 있는 9번 문제고요. 다음 중 지구의 공전을 바르게 나타난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서에서 동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이죠. 자, 시계 반대 방향 모르겠으면 적어보세요. 12, 1, 2, 3.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은 가가 정답이죠. 쉽게 고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고요. 이런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선생님과 함께 풀다 보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문제 볼게요. 24쪽에 있는 16번 문제고요. 다음에 단어를 모두 사용하래요. 하나라도 빼놓으면 점수를 깎겠다는 얘기겠죠. 사용해서 지구의 공전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공전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써야 되는지 보겠어요. 먼저 중심이 있네요. 이 중심, 무슨 얘기일까요? 공전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태양이겠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쓰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동쪽과 서쪽이에요. 이건 뭐예요? 방향이죠. 공전의 방향을 쓰라는 얘기고요. 한 바퀴가 얼마나 크냐? 아니겠죠? 얼마나 걸리냐? 그렇죠. 주기. 자, 이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고 쓰면 아주 100점짜리 답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살펴볼게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지구는 무엇을 중심으로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씩 어디에서 어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쓰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전략 분석 마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전략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 분석 시작해야 되겠죠? 두 번째 전략 분석, 바로 계절에 따라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네, 하늘에 엄청 많은 별들 중에서 몇몇 별자리들은 아주 유명하죠? 별자리 누가 제일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네, 옛날에 양을 치던 목동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 별들을 이으면 신화 속에 누구 같은데? 저 별들을 이으니까 뭐 큰 개 같은데? 하면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대요. 그게 바로 별자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계절에 따른 대표적인 별자리를 살펴볼 건데요. 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봄에 볼 수 있는 별자리, 그리고 여름에 볼 수 있는 별자리, 가을에 볼 수 있는 별자리, 겨울에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봄에는요, 목동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 외우기 힘들겠죠? 선생님이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자, 봄에 목동과 처녀는 사자를 무서워한다. 이렇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름으로 가볼게요. 여름철 별자리는요, 백조자리, 고니자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 그 다음에 정갈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힘들 거예요. 선생님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독수리가 정갈에게 고백한다. 이렇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밌죠? 가을입니다. 가을에 볼 수 있는 별자리예요. 안드로메다 자리가 있고요. 물고기 자리, 페가수스 자리가 있어요. 자, 이것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안드로메다에서 물, 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 겨울에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쌍둥이 자리와 오리온 자리, 큰 개 자리가 있고요. 역시 이것도 쉽게 기억하자면 오리온의 큰 개는 쌍둥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외에도 다양한 별자리들이 있지만요. 계절을 대표하는 별자리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몇 가지로 꼽아볼 수 있을 겁니다. 분석가님, 질문 있습니다. 계절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언제 어디서 관측할 수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언제 어디서 관찰할 수 있냐면요. 밤 9시 정도에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요. 남쪽 하늘이나 아니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던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철 별자리가 나와 있죠. 역시 남쪽 하늘에 관찰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름만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들이 지금 그림은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시 살펴볼게요. 봄철입니다. 아까 목동과 처녀는 사자를 무서워해. 여기 보니까 사자같이 생기긴 했네요. 자, 여름철 볼게요. 독수리가 정갈에게 고백한다. 자, 여기 백조자리는 우리나라 말로 고니자리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별자리는요. 안드로메다에서 물, 빼. 여기 안드로메다 자리와 물고기 자리, 페가수스 자리가 있고요. 겨울철에는요. 오리온의 큰 개는 쌍둥이다. 그렇죠? 오리온 자리, 큰 개 자리, 쌍둥이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 정말 그런지 우리 야외 관측실로 나가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자, 3월달 밤 9시 남쪽을 향하면서 선생님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살펴보니까 봄철의 대표 별자리인 사자 자리가 저기
보입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이 매달 같은 시각, 같은 방향을 살펴보면서 이제 별자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4월로 넘어가 볼까요? 4월로 갔더니 어떤가요? 사자자리가 조금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자, 5월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동을 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제 여름의 시작인 6월로 가볼 거예요. 자, 6월로 가니까 봄철의 대표 별자리인 사자자리는 서쪽 하늘에 걸려 있고요. 동쪽 하늘에 독수리 자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자, 7월로 가볼까요? 7월로 가니까 이제 점점 독수리 자리가 남쪽 하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로 가니까 아까 봄철 별자리인 사자자리는 사라지고요. 독수리 자리가 남쪽 하늘에 우뚝 솟아오 있습니다. 이제 9월로 가볼게요. 가을의 시작 9월로 가면요. 여름철 별자리인 독수리 자리는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고요. 이제 물고기 자리가 등장을 했죠. 10월로 가볼게요. 10월로 가니까 역시나 물고기 자리가 점점 남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고요. 독수리 자리는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11월로 가니까 물고기 자리가 남쪽 하늘에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12월로 가니까 어떤가요? 물고기 자리가 서쪽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여기 겨울철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가 등장을 했죠. 1월로 가면 물고기 자리는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고 오리온 자리는 남쪽으로 점점 올라옵니다. 2월로 가니까 역시나 남쪽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게 보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별자리들은 여러 날에 걸쳐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내용,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21쪽에 있는 3번 문제예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될지 같이 살펴볼게요. 옛날 사람들은 밝은 별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개의 별을 연결하여 여러 모양의 무엇을 만들었다?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죠? 무엇은 하늘의 별을 무리지어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나 인물 등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다. 이제 기억나는 것 같아요? 뭐죠? 세 글자. 그렇죠. 별자리입니다. 별자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쉽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9쪽에 있는 3번 문제예요. 다음은 어느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나타낸 것인지 쓰시오. 그러니까 무슨 계절인지 쓰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별자리를 보니까 목동자리 있고요. 처녀자리 있고요. 사자자리 있습니다. 목동과 처녀는 사자를 무서워해. 무슨 계절에? 바로 봄이었어요. 그쵸?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19쪽에 있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어요. 무슨 계절이요? 겨울철이요. 겨울철 찾아보겠습니다. 백조자리. 자, 독수리가 정갈에게 고백한다. 무슨 계절이었죠? 얘는 여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처녀자리는 봄이었고요. 그쵸? 처녀자리는 아까 여기 봄이었으니까 역시. 그 다음에 큰 개자리는 겨울입니다. 오리온의 큰 개는 쌍둥이다. 그쵸? 세 번째 볼게요. 큰 개 오리온 자리. 예, 정답이죠? 네 번째 볼게요. 오리온 자리 겨울이고요. 검은고 자리 고백하는 계절이니까 여름이고요. 검은고 자리 여름이고 페가수스 자리 네, 이거 뭐예요? 안드로메다에서 물 빼 가을이었죠? 그래서 정답 뭐예요? 정답은 3번 이렇게 풀 수 있었어요. 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 세 번째 전략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세 번째 전략 분석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 분석에서는 무엇을 알아보기로 했었죠? 네, 아까 살펴봤던 계절별 별자리가 왜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공전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살펴봤던 그림에서 뭔가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이런 별자리 그림이죠. 이 별자리 그림 이거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 하면 이 별자리가 바로 지구 옆에 붙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 이 별자리는 지구에서 엄청 멀리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별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별들 사이사이 거리도 엄청 멀어요. 지구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별자리를 붙인 것이죠. 자, 이것을 알고 이 그림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사람이 봄에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페가수스 자리를 봐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볼 수가 없죠. 왜요?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했을 때 태양의 반대쪽으로 갔을 때 밤이 되면 드디어 여기 있는 별자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자자리가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여름으로 가볼게요. 여름에 낮에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원래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오리온 자리일 겁니다. 하지만 해가 밝아서 오리온 자리는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지구가 자전을 해서 밤인 위치에 간다면 드디어 하늘에 떠 있는 정갈자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철 대표적인 별자리가 정갈자리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 볼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구의 위치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동하죠? 이동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어떻게 된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항상 지구가 이 위치에 있다면 별자리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사자자리겠죠. 왜냐하면 밤에만 볼 수 있는 별자리를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 차례 펴볼게요. 한 계절에도 다른 두 계절의 별자리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이전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는 어느 쪽 하늘?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고요. 다음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는 어느 쪽 하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분석관님, 질문 있습니다. 이전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서쪽에서 볼 수 있고 다음 계절의 대표적 별자리를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그 이유는 바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공전하면서 별자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선생님과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전 계절의 대표 별자리는 서쪽 하늘에서 다음 계절의 대표 별자리는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걸까요? 봄에는 낮 동안 페가수스 자리를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구가 자전하여 밤이 되면 사자 자리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서쪽 하늘에서 오리온 자리 일부를 볼 수 있어요. 오리온 자리는 봄의 지난 계절, 즉 겨울의 대표적인 별자리랍니다. 또 동쪽 하늘에서는 봄의 다음 계절, 즉 여름의 대표적인 별자리인 정갈자리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여름이 되어도 가을이 되어도 겨울이 되어도 서쪽 하늘에서 이전 계절의 대표 별자리, 동쪽 하늘에서 다음 계절의 대표 별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내용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구의 공전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거, 낮에는 별자리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은 태양 맞은편에, 태양 방향에 있는 페가수스 자리를 볼 수 없다. 왜냐면 낮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위치해 갔을 때 볼 수 있는 별자리가 그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다 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자,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다른 별자리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것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선생님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쪽에 있는 8번 문제예요. 별자리 그림 나와 있죠? 네, 같이 살펴볼게요. 다음은 봄철 새벽 동쪽 지평선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 중 하나입니다. 이 별자리는 어느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인지 쓰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별자리를 외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정갈자리잖아요. 정갈자리는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에 있는 별자리인데요. 자, 혹시 내가 이걸 모른다. 나 이거 여름철인지 몰라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봄철 새벽에 동쪽 지평선. 이게 중요해요. 지나간 계절은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고요. 지나간 계절의 별자리는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고 동쪽 지평선에서는 다가올 계절의 별자리를 볼 수 있다.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자, 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가올 계절은 뭐예요? 그렇죠.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 이렇게 쉽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예요. 다음은 지구 공전을 이해하기 위한 역할놀이의 모습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거죠? 자, 여기 있는 경은이가 해였고요. 태양이었고요. 여기 있는 정식이가 지구였어요. 네, 문제 살펴볼게요. 앞의 역할놀이에서 정식이가 경은이를 등지고 교실의 물체를 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등지고 있대요. 해를 등지고 있대요. 그리고 물건을 본대요. 왜 그럴까요? 네, 가운데 있는 해가 너무 아름다워서일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문제 볼게요. 태양 쪽을 바라보면서 보면 물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네, 두 번째 볼게요. 태양 쪽을 바라보면 물체가 가려져서 태양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물체가 가려져?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태양 쪽을 바라보면 온도가 뜨거워서 물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뜨거운 물체 넘어서 물체를 볼 수 없나요? 물체가 아무리 가운데 있는 게 뜨겁다 해도 가려지지 않는다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볼게요. 태양 쪽을 바라보면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물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낮에는 뭘 볼 수 없어요? 별 볼 수 없잖아요. 달 볼 수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햇빛이,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라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5번 볼게요. 태양 쪽을 바라보면 태양빛이 너무 밝아 물체가 선명하게 잘 보인다. 그렇다면 낮에 별자리가 잘 보여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지구 공전에 따른 계절별 별자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볼게요. 앞에 그림에서 봄철 저녁 9시경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찾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9시경 남쪽 하늘,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대표적인 별자리를 찾아 쓰는 거죠. 봄의 대표적인 별자리 뭡니까? 바로 여기 있는 사자자리.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9시 남쪽 하늘, 중요한 말입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앞에 그림에서 봄철 저녁 9시경 남쪽 하늘을 향해 서 있을 때 서쪽에 지고 있는 별자리, 서쪽에 지고 있는 별자리는 뭐예요? 이전 계절의 별자리라는 얘기죠. 이전 계절은 뭔가요? 봄의 이전 계절은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별자리는 바로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과 함께 지금 전략 분석 3가지를 다 해봤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코너 뭐죠? 네, 전략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입니다. 작성해 볼까요? 오늘의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별자리는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달라지는 까닭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대원들은 외계인의 공격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미션을 주도록 하겠다. 이번 주 미션도 멋지게 해결해 줄 수 있겠죠? 미션의 정답은 수강후 게시판에 올려주고요. 공부하다 모르는 게 생기면 Q&A 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게시판 찾아오는 방법 어렵지 않죠? 검색창에 EBS 초등만 검색해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공부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선생님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쪽에 있는 8번 문제예요. 별자리 그림 나와 있죠? 네, 같이 살펴볼게요. 다음은 봄철 새벽 동쪽 지평선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 중 하나입니다. 이 별자리는 어느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인지 쓰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별자리를 외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정갈자리잖아요. 정갈자리는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에 있는 별자리인데요. 자, 혹시 내가 이걸 모른다. 나 이거 여름철인지 몰라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봄철 새벽에 동쪽 지평선. 이게 중요해요. 지나간 계절은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고요. 지나간 계절의 별자리는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고 동쪽 지평선에서는 다가올 계절의 별자리를 볼 수 있다.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자, 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가올 계절은 뭐예요? 그렇죠.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 이렇게 쉽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예요. 다음은 지구 공전을 이해하기 위한 역할놀이의 모습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거죠? 자, 여기 있는 경은이가 해였고요. 태양이었고요. 여기 있는 정식이가 지구였어요. 네, 문제 살펴볼게요. 앞의 역할놀이에서 정식이가 경은이를 등지고 교실의 물체를 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등지고 있대요. 해를 등지고 있대요. 그리고 물건을 본대요. 왜 그럴까요? 네, 가운데 있는 해가 너무 아름다워서일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문제 볼게요. 태양 쪽을 바라보면서 보면 물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네, 두 번째 볼게요. 태양 쪽을 바라보면 물체가 가려져서 태양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물체가 가려져?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태양 쪽을 바라보면 온도가 뜨거워서 물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뜨거운 물체 넘어서 물체를 볼 수 없나요?
물체가 아무리 가운데 있는 게 뜨겁다 해도 가려지지 않는다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볼게요. 태양 쪽을 바라보면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물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낮에는 뭘 볼 수 없어요? 별 볼 수 없잖아요. 달 볼 수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햇빛이,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라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5번 볼게요. 태양 쪽을 바라보면 태양빛이 너무 밝아 물체가 선명하게 잘 보인다. 그렇다면 낮에 별자리가 잘 보여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지구 공전에 따른 계절별 별자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볼게요. 앞에 그림에서 봄철 저녁 9시경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찾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9시경 남쪽 하늘,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대표적인 별자리를 찾아 쓰는 거죠. 봄의 대표적인 별자리 뭡니까? 바로 여기 있는 사자자리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4월로 넘어가 볼까요? 4월로 갔더니 어떤가요? 사자자리가 조금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자, 5월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동을 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제 여름의 시작인 6월로 가볼 거예요. 자, 6월로 가니까 봄철의 대표 별자리인 사자자리는 서쪽 하늘에 걸려 있고요. 동쪽 하늘에 독수리 자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자, 7월로 가볼까요? 7월로 가니까 이제 점점 독수리 자리가 남쪽 하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로 가니까 아까 봄철 별자리인 사자자리는 사라지고요. 독수리 자리가 남쪽 하늘에 우뚝 솟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9월로 가볼게요. 가을의 시작 9월로 가면요. 여름철 별자리인 독수리 자리는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고요. 이제 물고기 자리가 등장을 했죠. 10월로 가볼게요. 10월로 가니까 역시나 물고기 자리가 점점 남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고요. 독수리 자리는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11월로 가니까 물고기 자리가 남쪽 하늘에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12월로 가니까 어떤가요? 물고기 자리가 서쪽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여기 겨울철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가 등장을 했죠. 1월로 가면 물고기 자리는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고 오리온 자리는 남쪽으로 점점 올라옵니다. 2월로 가니까 역시나 남쪽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게 보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별자리들은 여러 날에 걸쳐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내용,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21쪽에 있는 3번 문제예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될지 같이 살펴볼게요. 옛날 사람들은 밝은 별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개의 별을 연결하여 여러 모양의 무엇을 만들었다?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죠? 무엇은 하늘의 별을 무리지어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나 인물 등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다. 이제 기억나는 것 같아요? 뭐죠? 세 글자. 그렇죠. 별자리입니다. 별자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쉽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9쪽에 있는 3번 문제예요. 다음은 어느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나타낸 것인지 쓰시오. 그러니까 무슨 계절인지 쓰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별자리를 보니까 목동자리 있고요. 처녀자리 있고요. 사자자리 있습니다. 목동과 처녀는 사자를 무서워해. 무슨 계절에? 바로 봄이었어요. 그쵸?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19쪽에 있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어요. 무슨 계절이요? 겨울철이요. 겨울철 찾아보겠습니다. 백조자리. 자, 독수리가 정갈에게 고백한다. 무슨 계절이었죠? 얘는 여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처녀자리는 봄이었고요. 그쵸? 처녀자리는 아까 여기 봄이었으니까 역시. 그 다음에 큰 개자리는 겨울입니다. 오리온의 큰 개는 쌍둥이다. 그쵸? 여름철에 있는 별자리인데요. 자, 혹시 내가 이걸 모른다. 나 이거 여름철인지 몰라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봄철 새벽에 동쪽 지평선. 이게 중요해요. 지나간 계절은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고요. 지나간 계절의 별자리는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고 동쪽 지평선에서는 다가올 계절의 별자리를 볼 수 있다.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자, 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가올 계절은 뭐예요? 그렇죠.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 이렇게 쉽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예요. 다음은 지구 공전을 이해하기 위한 역할놀이의 모습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거죠? 자, 여기 있는 경은이가 해였고요. 태양이었고요. 여기 있는 정식이가 지구였어요. 네, 문제 살펴볼게요.
앞의 역할로 위해서 정식이가 경은이를 등지고 교실의 물체를 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등지고 있대요. 해를 등지고 있대요. 그리고 물건을 본대요. 왜 그럴까요? 네, 가운데 있는 해가 너무 아름다워서일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문제 볼게요. 태양 쪽을 바라보면서 보면 물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네, 두 번째 볼게요. 태양 쪽을 바라보면 물체가 가려져서 태양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물체가 가려져?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태양 쪽을 바라보면 온도가 뜨거워서 물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뜨거운 물체 넘어서 물체를 볼 수 없나요? 물체가 아무리 가운데 있는 게 뜨겁다 해도 가려지지 않는다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볼게요. 태양 쪽을 바라보면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물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낮에는 뭘 볼 수 없어요? 별 볼 수 없잖아요. 달 볼 수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햇빛이,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라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5번 볼게요. 태양 쪽을 바라보면 태양빛이 너무 밝아 물체가 선명하게 잘 보인다. 그렇다면 낮에 별자리가 잘 보여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지구 공전에 따른 계절별 별자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볼게요. 앞에 그림에서 봄철 저녁 9시경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찾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9시경 남쪽 하늘.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대표적인 별자리를 찾아 쓰는 거죠. 봄의 대표적인 별자리 뭡니까? 바로 여기 있는 사자자리.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9시 남쪽 하늘. 중요한 말입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앞에 그림에서 봄철 저녁 9시경 남쪽 하늘을 향해 서 있을 때 서쪽에 지고 있는 별자리. 서쪽에 지고 있는 별자리는 뭐예요? 이전 계절의 별자리라는 얘기죠. 이전 계절은 뭔가요? 봄의 이전 계절은 겨울철입니다. 겨울명할 때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써야 되는지 보겠어요. 먼저 중심이 있네요. 이 중심 무슨 얘기일까요? 공전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태양이겠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쓰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동쪽과 서쪽이에요. 이건 뭐예요? 방향이죠. 공전의 방향을 쓰라는 얘기고요. 한 바퀴가 얼마나 크냐? 아니겠죠? 얼마나 걸리냐? 그렇죠. 주기. 자, 이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고 쓰면 아주 100점짜리 답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살펴볼게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지구는 무엇을 중심으로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씩 어디에서 어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쓰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전략 분석 마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전략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 분석 시작해야 되겠죠? 두 번째 전략 분석, 바로 계절에 따라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네, 하늘에 엄청 많은 별들 중에서 몇몇 별자리들은 아주 유명하죠? 별자리 누가 제일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네, 옛날에 양을 치던 목동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 별들을 이으면 신화 속에 누구 같은데? 저 별들을 이으니까 뭐 큰 개 같은데? 하면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대요. 그게 바로 별자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계절에 따른 대표적인 별자리를 살펴볼 건데요. 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봄에 볼 수 있는 별자리, 그리고 여름에 볼 수 있는 별자리, 가을에 볼 수 있는 별자리, 겨울에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봄에는요, 목동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 외우기 힘들겠죠? 선생님이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자, 봄에 목동과 처녀는 사자를 무서워한다. 이렇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름으로 가볼게요. 여름철 별자리는요, 백조자리, 고니자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 그 다음에 정갈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힘들 거예요. 선생님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독수리가 정갈에게 고백한다. 이렇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밌죠? 가을입니다. 가을에 볼 수 있는 별자리예요. 안드로메다 자리가 있고요. 물고기 자리, 페가수스 자리가 있어요. 자, 이것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안드로메다에서 물, 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 겨울에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쌍둥이 자리와
오리온 자리, 큰 개자리가 있고요. 역시 이것도 쉽게 기억하자면 오리온의 큰 개는 자, 드디어 세 번째 전략 분석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 분석에서는 무엇을 알아보기로 했었죠? 네, 아까 살펴봤던 계절별 별자리가 왜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공전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살펴봤던 그림에서 뭔가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이런 별자리 그림이죠. 이 별자리 그림 이거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 하면 이 별자리가 바로 지구 옆에 붙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 이 별자리는 지구에서 엄청 멀리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별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별들 사이사이 거리도 엄청 멀어요. 지구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별자리를 붙인 것이죠. 자, 이것을 알고 이 그림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사람이 봄에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페가수스 자리를 봐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볼 수가 없죠. 왜요?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했을 때 태양의 반대쪽으로 갔을 때 밤이 되면 드디어 여기 있는 별자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자자리가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여름으로 가볼게요. 여름에 낮에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원래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오리온 자리일 겁니다. 하지만 해가 밝아서 오리온 자리는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지구가 자전을 해서 밤인 위치에 간다면 드디어 하늘에 떠 있는 정갈 자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철 대표적인 별자리가 정갈 자리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 볼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구의 위치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동하죠? 이동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어떻게 된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항상 지구가 이 위치에 있다면 별자리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사자자리겠죠. 왜냐하면 밤에만 볼 수 있는 별자리를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 차례 봐볼게요. 한 계절에도 다른 두 계절의 별자리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이전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는 어느 쪽 하늘?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고요. 다음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는 어느 쪽 하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분석관님, 질문 있습니다. 이전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서쪽에서 볼 수 있고 다음 계절의 대표적 별자리를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그 이유는 바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공전하면서 별자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선생님과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전 계절의 대표 별자리는 서쪽 하늘에서 다음 계절의 대표 별자리는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무슨 계절인지 쓰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별자리를 보니까 목동자리 있고요. 처녀자리 있고요. 사자자리 있습니다. 목동과 처녀는 사자를 무서워해. 무슨 계절에? 바로 봄이었어요. 그쵸?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19쪽에 있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어요. 무슨 계절이요? 겨울철이요. 겨울철 찾아보겠습니다. 백조자리. 자, 독수리가 정갈에게 고백한다. 무슨 계절이었죠? 얘는 여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처녀자리는 봄이었고요. 그쵸? 처녀자리는 아까 여기 봄이었으니까 역시. 그 다음에 큰 개자리는 겨울입니다. 오리온의 큰 개는 쌍둥이다. 그쵸? 세 번째 볼게요. 큰 개 오리온 자리. 예, 정답이죠? 네 번째 볼게요. 오리온 자리 겨울이고요. 검은고 자리 고백하는 계절이니까 여름이고요. 검은고 자리 여름이고 페가수스 자리 네, 이거 뭐예요? 안드로메다에서 물 빼 가을이었죠? 그래서 정답 뭐예요? 정답은 3번 이렇게 풀 수 있었어요. 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 세 번째 전략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세 번째 전략 분석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 분석에서는 무엇을 알아보기로 했었죠? 네, 아까 살펴봤던 계절별 별자리가 왜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공전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살펴봤던 그림에서 뭔가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이런 별자리 그림이죠. 이 별자리 그림, 이거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 하면 이 별자리가 바로 지구 옆에 붙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 이 별자리는 지구에서 엄청 멀리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별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별들 사이사이 거리도 엄청 멀어요. 지구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별자리를 붙인 것이죠. 자, 이것을 알고 이 그림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사람이 봄에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페가수스 자리를 봐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볼 수가 없죠. 왜요?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했을 때, 태양의 반대쪽으로 갔을 때 밤이 되면 드디어 여기 있는 별자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자자리가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여름으로 가볼게요. 여름에 낮에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원래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오리온 자리일 겁니다. 하지만 해가 밝아서 오리온 자리는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지구가 자전을 해서 밤인 위치에 간다면 드디어 하늘에 떠 있는 정갈자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철 대표적인 별자리가 정갈자리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 볼게요.